내일 새벽부터 영서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까지 최대 250mm, 많은 곳은 400mm 이상이 오는 곳도 있어 비 피해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이 규제 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습니다. 원격 진료와 빅데이터 실증 사업이 가능해져 의료기기 산업의 재도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가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대규모 저장시설 유치에 나섰습니다. 유치되면 일자리와 지방세 증가 효과도 있지만 전자파 위해 논란도 일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주말까지 영서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주로 새벽부터 오전까지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시간당 50mm 이상 매우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주말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0에서 250mm로 많은 곳은 40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하천 범람이나 침수, 축대 붕괴 등 비 피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이 오늘 규제 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습니다. 원주시는 과거 첨단 의료 복합단지 유치에 탈락했던 아픔을 딛고 재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부산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불법인 원격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집에 있는 환자를 의사가 실제로 진료하는 이른바 실증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도 규제에 묶여있던 원격 진료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질환에 한해 제한된 범위에서 시작을 하지만 드디어 원격 진료의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의료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상용화의 길도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시범 실증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역 내 의료기기 업체의 신속한 연구개발과 실용화가 가능해진 건 물론 규제를 피하기 위한 의료기기 관련 기업의 추가 유입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신기술 기반의 제품, 서비스 등이 속속 출시가 되면 국내 시장은 물론이고 수출을 함에 있어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아마 정부는 2023년까지 강원 헬스케어 사업에 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첨단 복합단지 이후 잠시 주춤했던 지역의 의료기기 산업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다희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자유특구 지정에 지역의 의료기기 업체와 병원, 대학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 산업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연 어떤 효과와 변화가 있을지 이어서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의 한 의료기기 업체가 10년 전 개발한 심박 측정기입니다. 환자의 평소 심박수를 벗어나면 가족과 병원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관련법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이 중국과 미국 등에서는 후발 업체들이 먼저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업체들이 규제 자유특구를 반기는 이유입니다. 우리 IoT라고 얘기하는 것들, 또 AI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제품화를 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 다 인허가를 받지 못해서 판매를 못하고 개발비만 낭비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인 원격 진료에 부정적이었던 병원도 규제 특구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축적된 의료 정보의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의료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그 의료 정보를 저희가 더 잘 활용하게 돼서 궁극적으로는 환자분들한테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한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대학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단과대학을 설립하는 등 일찌감치 전문 인력 양성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단과대학입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분야하고 기존의 헬스케어를 서로 융합시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자유 특구로 인한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될지 가늠하기는 힘들지만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 회사인 네이버가 대규모 데이터 저장 시설을 추가로 지을 계획입니다. 도내 3개 시군이 유치에 나섰는데요. 실제 유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춘천시 동면에 들어선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약 5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각종 데이터를 모아두는 서버 건물 3동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는 지난해에만 168억 원의 지방세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이버가 오는 2022년까지 모두 5,400억 원을 투자해 춘천보다 2배 이상 큰 규모의 시설을 추가로 지을 예정입니다. 당초 경기도 용인이 사업 부지로 선정됐지만 전자파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자 사업 부지를 다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유치 전에 강릉과 원주, 정선 등 도내 3개 시군을 비롯해 전국의 100여 곳 이상이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릉시는 친환경 관광 도시라는 점을 내세워 경포호와 인접한 20만 제곱미터 부지를 사업 대상지로 제안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산업단지나 이제 이런 빈 공간을 이용해서 하지만 저희 시는 이제 관광지와 접해 있고 어떤 직원 복지 향상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인 경포 쪽으로 이렇게 제출 의향을 제출하였습니다. 원주시는 부롱 국가산업단지와 일반 산업단지 등 2곳을 제안했는데 수도권과 가까운 접근성을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정성구는 데이터 센터의 폐광산 갱내수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을 부각시켜 유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자체가 열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온도 유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갱내수 같은 경우는 18도 정도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네이버는 다음 달 14일까지 최종 제안서를 받아 오는 9월 안에 우선 협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유치되면 고용 인원이 최대 1,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파 위의 논란과 지역 파급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도내 유치가 성사되더라도 논란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이 건국 100주년을 맞아 공군 출신 6.25 참전용사 가정을 방문해 국가유공자 명패를 전달합니다. 대상은 경북 영천 전투에서 공을 세워 충무 무공 훈장을 받은 나광수 씨를 포함해 원주와 횡성 등 도내 6개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17명입니다. 제8전투비행단은 각 부대가 보훈 대상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 명패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주택난을 겪고 있는 횡성군 우천면에 공공임대아파트 60세대가 건립됩니다. 횡성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 협약식을 열고 오는 2022년까지 우천면 양정리 4,800제곱미터에 국민임대 30세대와 행복주택 20세대, 영구임대 10개 세대 등 모두 60세대를 건설합니다. 횡성군은 사전 수요 조사에서 400여 명이 입주를 희망해 주택난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인근의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60세대를 추가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평창 더위사냥축제가 오는 26일부터 열흘 동안 평창군 대화면 땀띠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땀띠 물 이야기를 배경으로 삼아 땀띠 귀신 잡는 더위 사냥꾼들이라는 테마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대표 프로그램인 땀띠 귀신 사냥 워터월을 비롯해 물풍선 난장, 게릴라 물총 싸움 등 다채로운 물놀이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또 축제 기간에만 개방되는 광천 선굴과 지역 먹거리 등 체험 공간도 다양하게 준비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와 UN 주거환경기구가 주최하는 청년 주도형 도시재생 포럼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영월 동강시스타에서 열렸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환경 속 청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포럼에는 국제청년대학생과 영월 지역 청소년 등 9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영월읍 별총총 마을과 덕포 주천면 도시재생지구를 둘러보고 청년이 이끄는 도시재생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횡성군과 군의회,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가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